자,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끔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전문가들은 경제신문도 본다. 경제신문을 본다고 경제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가 되진 않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자들은 대체로 책을 많이 읽는다. 그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루틴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인덱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일 금요일 날 좀 하락했습니다. 3,445, 16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또 상승했습니다. 6포인트. 회사채 금리가 2.8, 국고채 2.4, 환율은 1393까지 상승했군요. 예. 원달러, 원엔, 원유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를 볼까요? 소액 결제 툴린 KT 서버도 해킹 당했다.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뭐한 뉴스를 많이 봐서 이 사실 맨 처음에 SK죠, SK. 그다음 누굽니까? LG U 플러스입니다. U 플러스 LG U 플러스. 이미 취약하다는 거죠. 한국의 어떤 보안 취약하다는 서버. 기사에 침해 흔적이 있다. 이어서 이제 롯데카드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2개월 조사 뒤 문제 없다더니 부실 점검이죠. 금융위 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외국인은 상당히 크죠.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킹 사태로 고개 숙인 정부입니다. 정부. 원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죠. 수치로도 나옵니다. 수치로 우리가 보안 업체 수 이게 이제 보안 업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영세하죠. 왜 기업에서 이런 부분은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우리 보안 업체도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 자본 규제 대폭 완화. 무슨 말인지 투자 이력 32조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본 규제 대폭 완화했다는 거죠. 주식 위험 가중치를 250%, 주담배는 20%, 부동산 쏘는사금 기업 투자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은행들이 그간 금융권들이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규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주었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은행 자본 규제 대폭 완화. 이 수치가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주식 위험 가중치를 상당히 내려 어쨌든 400에서 200이면 거의 뭐 절반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담대는 20%로 주택담보대출을 상승시켰다는 거죠. 20%까지 상향. 부동산 쏠린 자금을 기업 투자 유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입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네. 아침에. 자, 3번 테마. 1년 뒤에 EU 포장 규제라고 한다. 한국 수출 10%, 95조 수출 포장 규제. 포장 규제가 무슨 뜻일까요? 95조랍니다. 그 금액이 한국 수출의 10%는 950조라는 것입니다. 한국 수출의 900. 예측해 보시죠. 전체가 950조가 되네요. 네. 내년 8월 고강도 환경 규제군요. 환경 대충 짐작하지. 환경 규제. 포장재 성분 재활용 성분과 포장재 성분과 재활용 증빙 의무화, 오류시 통관 차단, 형사 처벌까지도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유럽 EU가 포장을 규제하겠다. 자, 그렇다면은 추론해 보면 10%가 포장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포장재 성분, 재활용 증빙 의료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 네 번째는 이 대통령 고용 경제성 노조가 청년은 두 가지 고용 문제를 잡았어요. 첫째는 이제 고용이 경직되어 있다. 두 번째는 노조가 청년 취업난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용 경직성과 노조.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뽑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필요할 때 해고하고 새로운 신규 쉽지 않다는 거죠. 과연 이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어찌 보면은 해고가 쉽지 않다는 그런 통계가 우리가 접한 적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일면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소액결제 SK에서 KT, 잠재적으로 LG U 플러스도 다 뚫렸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누가 먼저 매를 맞느냐. SK는 먼저 맞았죠. KT인데 U 플러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번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테마이고 두 번째는 은행 자본 규제 대폭 완화했다는 것이죠. 투자 여력이 32조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증권에 투자하겠다. 첫 번째 이제 250% 이렇게 나오고 포장 규제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환경 문제로서 했는데 그게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 경직성과 노조 네 번째 이렇게 테마로 일면에서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자, 이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암과 만성 질환, 미용까지 정보 400개로 늘어난 K 신약 리스트입니다. 이제 신약 바이오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식약청, 메디톡스, 지방분해 주사제, 뉴비뉴, 품목 허가했다는 지방분해.
비만 치료제 뭐죠? 비만 치료제. 자, 26년 만에 40호 신약 탄생했습니다. 국산 신약 매년 1.5개씩 허가해주고 개발 영역 쌓이면 영역 넓혀왔습니다. 쌓이면 이번에 지방 분해 주사까지 확정했습니다. 결국은 뚱땡이 뚱뚱 비만 치료제죠. 주성분해 쓸개 즙산은 처음 쓴 것입니다. 연내 신약 딜레이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인허가 제도 개선 가속화하겠다. SK 바이오팜 키로스 후보가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제도 가속화하겠다. 좀 빨리 해주겠다 이거죠. SK 키로스 SK 바이오팜 키로스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임상 1년 임상 일상 7년 만에 품목. 참 그렇죠. 해외 신약 이렇게 본다면은 7년이면 한 정권이 보통 5년이니까 뛰어넘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식약청이 아주 독보적인 지금은 이제 모피아 세력에 의해서 식약청 세력 탄압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7년이면은 보통 정권이 5년 정도 임기로 이어졌는데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연내 후속 신약을 이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규제죠, 규제. 국내에서 개발된 주요 신약 SK는 위암, 그다음에 LG 항생체, 그다음에 유한양의 위궤양, 그다음에 LG 생명과학 당뇨.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계속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한양의 폐암에 대해서 비보존 제약의 진통, 그다음 메디톡스 지방 개선, 위비고죠. 위의 비고, 위고비입니까? 위가 고비를 넘겼다 해서 위고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리플 태풍 가을비 물건다. 와, 트리플 태풍 가을비 물건다 거죠. 노구리 태풍 일입니다. 미락, 나가사 노구리 잇따라 발생한 주말에도 요란한 비 예고했습니다. 야, 이게 좀 저희처럼 기후에 영향받는 업종들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동신 그랜드 캠프에서 수놓은 핑거 페인트. 경제와 문화의 가교를 잇고 있는데 이게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없다더니 해킹 넣고 정부 시간 없어 전수 조사 못했다는 것이죠. KT 문제 없다. 일단은 문제. No problem. 기업에서 얘기하죠. 신용도도 있고 그런데 전수조사 못했다. 정부는 해킹 놓친 정보.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해킹하는 놈들이 SK는 일이통신사니까 봐줘야 돼. KT와 유프를 다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죠. 방만한 정부 통신 3사 부실 점검. SKT 해킹 이후 서버 전수조사 다른 통신사는 안전 자신했던 석 달이 악성코도만 조사했다는 것이죠. 방심한 KT 뻔한 수법으로 또 당했다고 합니다. 키사 신고 당일까지 해킹 없어 유출 범위 피해 규모 파악이 안 돼 소액 교체 사태. 그렇습니다. 기사.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통신 주요 3사는 다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LG 유플러스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또 문제되는 것은 SK가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마했다는 거죠. 유플러스는 어떻게 현명하게 이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해킹이 없길 바라겠지만. 자, 롯데카드 800억 과징금 폭탄 맞나라고 했습니다. 뭐 줄어드는 많이 하겠지만 엄정 책임 묻겠다. 자기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관도. 정부는 누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신용 등급 강등 위기인데 연 4.7조 차원 리스크. 롯데카드 정보 유출 훅 폭풍이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익성 악화로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다 만기 채권 이자보다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파급 효과겠죠. 자, 롯데카드 만기 도래 여전체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원 리스크까지 있다. 새롭네요. 차원 리스크. 자, 안 들어오니까 맨 마지막에 롯데카드 이자 비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롯데카드 이자 비용은 8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는 전체 비용 가운데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5.8%에서 지난 28.8%로 확대됐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비관세 장벽 포장 규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 테마였었죠. EU 포장 규제 95조 한국 수출 빨간불입니다. 검증 문서 오류 때 통관 차단. 강력하게 화학물질 화학물질이나 음박 코팅이나 스티로폼을 금지하겠다 하는 거죠. 포장 내부의 빈 공간 50%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재활용 가능 기술 디테일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비용 부담 커져서 중소기업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 담당자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기 이제 유럽에 하도 미국이 지랄 발굴하니까 이제 유럽 쪽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또 수출을 더 증가하려는 기업들이 있는데 또 관세보다 더 강력한 화학물질 여기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음박 코팅 스티로폼 금지. 스티로폼은 문제죠.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포장 내부 공간도 50% 이상을 주면 안 된다. 재활용 그러니까 이제 포장 자체가 균일화된 게 아니죠. 상품별로 좀 차이가 맞게 제작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물론 이건 생각입니다. 재활용 가능. 포장재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것도 요구돼.
중소기업 업무도 못 낸다. 정부 담당자 시행조처. 자, 우리가 지금 사실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포장이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내용물이 중요한데 뜯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기분이 진짜 잠깐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실용적이지가 않죠. 예. 자, 포장재마다 품질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전반의 전면 재설계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절실한데 정부는 태평하다. 대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PP 뭘까요? PPW 아니 뭘까요? PP 유럽 연합이 포장 폐기물 규정 패키징 앤드 패키징 웨이스트 레귤레이션이군요. 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좀 좁혀졌는데 잘 읽었군요. 패키징 앤드 패키징 웨이스트 레귤레이션 과대 포장 금지라는 거죠. 포장에 포장 이런 거 없다. 포장 안에 또 포장 과대 포장 금지하겠다는 거죠. 자, 재활용 포장 확대, 재활용 함량 의무 표기 등 핵심 내용이다. 내년 8월 12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 내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는 거죠. 이건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징 앤드 팩. 포장 안에 포장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PPWR은 준수를 위해 해야 할 것을 보면 과대 포장 대신 공간 비율 최소화하라 해서 단일 소재 중심으로 재활용성 강화하고 자. 1930년 2030 재활용 재생 원료 비율 달성 로드맵이 나오고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필수 완비해야 된다. 업종별 PPUR 민감도를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넘죠. 주류하고 음료하고 주류, 식품, 화장품 이 부분에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게 포장 효과 아닙니까? 여기 뛰어나죠. 네. 여기서 가장 높고 전자제품, 반도체, IT 이도 좀 높습니다. 가치가 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 자동차 부품 처리감 비 이건 좀 영향이 높은 게 이제 주로 화장품 같은 경우 시물에 싸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료하고 주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주류를 그냥 가볍게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상품의 포장지가 상품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너무 환경까지 침해가면서 많이 하고 있었죠 사실.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은 관세 장벽 이 나오는군요. 미국은 뭡니까? 관세 장벽. EU는 환경 장벽. 이거 뭐 미국이 하도 관세에 떠드니까 이제 EU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있지 않습니까? 허례 허식 뭐 이런 거 있지만 체면 그다음에 미국은 관세 장벽, EU는 환경 장벽 쌓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왜 이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한번 별표 한번 주고 깊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물론 대명분이 있죠. 리사이클을 해서 환경을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장을 좀 줄여라. 이런 의도도 있지만은 속내는 뭡니까? 너네 물건 안 사겠다. 너네 물건이 EU에 들어와서 싼 가격에 우리 유럽 연합을 장악하는 것을 강조하겠다 이거죠. 미국은 관세로 장벽을 치고 국내 어떤 미국 내 뭐랄까 자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다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EU 어떻게 보면 뭐 미국 한 나라만 보더라도 EU와 맞먹죠. 여기 이제 테마인 것 같아요. 각국 거센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EU 내년 탄소 국경 조정제에 이어서 기후 명분 또 다른 무역 제한 조치이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무역 제한은 조치. 자유무역을 자유무역을 정원하고 보호무역 시대로 가는 가장 제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포장 업체는 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재활용 업체, 재생 플라스틱, 그다음에 종이 패키징 등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벌지만은 뭡니까? 사회 공헌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누가 발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포장업체 관련 업체들은 아주 길을 쫑긋 세우는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왔구나. 그렇죠. 사실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시류를 잘 타고나야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근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드디어 근데 그 회사는 다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볼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는 포장 폐기물 규정, 포장 폐기물 규정은 국내 재생 재활용 업체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때 어디서는 아주 환호를 지른다. 자, 국내 재활용 PET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의 저가 제품 공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업체의 관계자는 재생 원료 수요 확대가 국내 업체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큰 부담이라며 장밋빛 기대만 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저가로 중국이 이것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다고 중국이 참 그렇습니다. 잠시 웃었다가 말았습니다. 이미 그 저가 제품의 국내 재활용 페트 시장을 이미 중국이 선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자, 종합 보겠습니다. 주담대를 연간 27조 주료 은행권 첨단 산업 투자에 숨통을 트인다는 것이죠. 정부는 부동산 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 제동 걸리고 생산적 금융, 부동산은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생산적 금융에 주문했습니다. 자,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읽어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놀이 전당포식 영업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을 향해 쏟아진 비판이다. 금융회사가 손쉬운 예대마진 대출과 예금금리 사이에만 기대지 말고 더 생산적인 곳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금융적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은행 자본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것이죠. 부동산 대출에 쏠린 은행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자 장사 대신 벤처 투자를 해라 하는 말이고, 여기서 이제 수치가 나오죠. 은행의 기업 주식 보유 위험 가치는 40%, 400%에서 250% 대폭 낮춰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은행의 기업 보유 위험 가치, 위험 가중치는 400에서 200%, 250% 대폭 낮춰진다. 자,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주식 보유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쌓여야 할 총당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공급할 자금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네. 금융당국은 또 정책 목적 펀드 위험 가중치 100% 특례도 위험 가중치 100% 특례도 하겠다. 더 나가서 이제 250보다 100% 특례도 기준은 명확히 은행의 펀드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 토큰증권, SOT 등 벤처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 신설하는 등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고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 자본시장 고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 AI에 3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정책 기조니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 전략산업기금과 민간 금융권 자금 절반식으로 조정된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10개 사업과 산업과 90개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AI 산업 30조 이상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첨단 산업 대규모 설비 투자 시 필요한 자금 연 2%, 와 엄청 싸네요. 연 2%, 100억이면 2억만 이자를 묻는 거죠. 국고채 수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맞춤형 지역 정책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 총자금 지역의 총자금 40%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게, 와 정책 지금 2%대는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은행 자본 규제 대수술하겠다. 이자 장사 대신 벤처 투자 메시지죠. 주식 보유 위험 가중치 대폭 낮췄다는 것이죠. 기업 대출 최대가 74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거죠. 74조. 정부에서 말하는 150조 펀드 연내 출범하겠다. 인공지능에 30조 이상 투입하고 데이터 구축, 제약사 육성 등 메가 프로젝트도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 관련 대출 보증 규모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조달입니다. 대출 보증 규모를 보면은 4,137조를 부동산 하고 은행 자본 규제 합리화 방향을 보면 주담대 여기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배 위험 하나겠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한 20%, 은행 주식 보유 위험 가중치 250%로 낮추고 정책 목적 펀드 위험 가중치가 100%죠. 정책 목적이면 100%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은행에 대략적으로 4천조라고 보면 된다.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보증 규모가 4천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쓸데없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놓으면 아마 그것이 자신의 언제든지 400원이나 4,000원인가 뭐 400만 원이나 4천조나 뭐 어떻게 보면 크기는 자신의 역량이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진 상호 금융권도 소비자 보호 제재가 필요하다. 상호 금융권도 상호금융 대출 초대권도 자율 도입하겠다는 거죠. 관세 폭탄 맞은 K철강 살리기 정부는 4천억 규모 수출 보증을 하겠다는 거죠. 김정관 포스코 차다 간담회 관세 완화 후속 대책 병행하겠다. 철강업 특별법 입법화 최선. 자 고용 유연성이 뭘까요? 유연성 화두 채용과 해고를 자유스럽게 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그렇죠. 해고를 자유스럽게. 그다음에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일본보다 우리가 해고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합니다. 해고를 못하니까 새로운 신규 채용을 못한다. 이런 것이죠. 스몰 마사지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참여라든지 경영 참여 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데 다 계획이 있었군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쉽게 고용 유연성 얘기한 것 같아요. 청년 소통 토크 고용이 늘리면 기업 손실이 없어야 된다. 대기업 회장님과 채용 흡수하고 다닙니다. 8개 기업 44,000명 신규 뽑기로 대통령실 감사서 보낼 예정이고 아주 그전에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 이 대통령 24일 유엔 기조연설 트럼프와 2차 회담은 안 할 것이다. 지금 일단 일본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고이즈미 아니 뭡니까? 이시바가 베센트가 아주 약간 이거 가짜로 해 그냥 하는 척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서화돼 버린 거죠. 우리보다 뭐 우리는 3,500억 불인데 일본은 5천억 불입니까? 그거를 이제 문서화해서 베센트한테 넘어간 거죠. 자, 재밌는 통계나 차기 대통령 조국이 8% 장동혁 7% 나왔습니다. 정청래도 4%입니다. 이거 재미로 보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뭐 아직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봐서 흥미삼아 21대 대통령 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범여권 야권 주자 가장 먼저 유몰했다.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은 없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8% 장동혁 9%. 참 중국 자폭 드론 공개. 북한이군요. 뇌도 토요일이니까 쉬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뇌처럼 이렇게 게으른 신체 조직 부위 중에 한 곳이 뇌라고 합니다. 자, 국제 보겠습니다. 국제 인터내셔널 웰컴 투 월드 뉴스입니다. 일본 은행 긴축 마지막 스텝, 라스트 스텝이니까 보유 ETF 700조 매각합니다. 보유 ETF 70조군요. 정신 차리십시오. 70조. 일본 금융 정상화 3단계 기준금리는 0.5% 동결입니다. 0.5%. 와우. 참 희한한 나라예요. 자,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은행이 보유 중인 시가 70조, 약 660조에 상당한 상장 지수 ETF 매각. 여기 이제 일본은 주요 은행 ETF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했다. 2010년부터 금융 완화, 주가 부양을 위해 사들인 물량이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마이너스 금리 해제, 국채 매입을 줄이는 양적 긴축에 나섰는데 이어 ETF 매각이라는 질적 긴축까지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질적 완화, QQ이라고 양적 질적 완화를 뭐라고 합니까? QQ이라고 합니다. 불리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편 일본이 금융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문을 열겠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지막 긴축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10월에 기준금리 올릴까? 일본 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연 0.5%로 0.5%입니다. 기준금리가. 참 우리는 얼마죠? 미국은 얼마죠? 머릿속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본은 0.5%입니다. 엄청 싸죠. 여기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0.5%니까 시중금리는 여기서 그냥 1% 뭐 좀 더 넘거나 낮거나 뭐 은행마다 다르겠지만은 약간 자, 일본 은행장이 전 총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에다 가즈오 데스네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은행 ETF 은행 ETF를 보유가 큽니다. 시가 기준 70%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긴축 속도 내는 일본 은행. 자, 2016년부터 지속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 마무리하겠다. 2단계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보면은 분기마다 월 4천억엔 축소 시작했고 3단계는 보유 중인 시가 70조 엔 규모의 ETF 70조면 약간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660조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작년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기했습니다. 국채 매입이 월 4천억에 축소 이어서 매입을 좀 안 하겠다. 국채를 매입해야지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유 ETF 연 6,200억엔씩 매각하겠다. 발표된 니케이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피겠다는 것은 돈을 풀지 않겠다는 거죠. 니케이 지수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에다 총리, 우에다 이래 됐노. 그래서 우에다 총리입니다. 시장 혼란 없을 것. 전액 처분하려면 100년 걸린다. 조금씩 풀겠다는 것이 100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일본이 지금 좀 부럽기도 합니다. 0.5% 좀 많이 빌려가지고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죠. 예. 그 100억을 빌리면 100억을 빌렸다. 그러면 1년에 이자 5%만 원만 내고 나머지 99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뭘 하든지 뭐 0.5% 이상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 다카이지 새 감면 현금 지급하겠다. 다케이시 고이즈미 주연이용으로 그우파 44세에 비해서 이분은 64세죠. 근데 다케이시보다 고이즈미가 더 총리 후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의식했나? 대만에 무장 무기 지원 거부했다는 것이죠. 신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시진핑 신기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뭐 짤 토큰데 요즘 이제 극우들이라고 평가하는 극우들이 명동에서 험한 험중해서 명동에서 중국인들 욕하면서 뭐 나가라 했는데 반중하고 험중 이게 참 저도 그러니까 험중 반중은 가능합니다. 반중은 할 수 있는데 험중은 이건 이제 막아야 된다고 하고 반미는 어느 정도 험미한 죄가 없죠. 혐오스럽다 이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반일 감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험일 감정 이런 건 안 해봤죠. 근데 일본인
반한 감정,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 그래. 험한 감정이 지금 있죠. 험한 감정. 한국을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이 험중을 하고 일부 좀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거죠. 한국에서 반중은 되지만 험중은 안 된다. 한국에서 반미는 되지만 현미가 아니고 미국을 혐오하고 인종적인 문제도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했죠. 깽판이다. 깽판이란 깽판. 사실 그 깽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격에 맞지 않는 말이죠. 뭐 그렇다고 이게 뭐 국어 사전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이게 소공지 뭔지 비언지 모르겠지만 이마 한마디에 시진핑이 에이펙 회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보다 깽판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이 보기에 미국 일본 위주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영어 한마디인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뭐 좀 관심이 있나 보다 이래서 참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도자의 언어는 멋진 말보다 지시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좀 많이 왔네요. 네. 미 이민국 고궁시절 정권 의원들 체포했습니다. 자, 인도 미 상호관세 25% 낮출 거 미국에. 신용등급 불란서는 지금 불란서 프랑스죠. 50만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자발적 실업 20대가 50만이죠. 자, 비즈니스는 마켓입니다. 1년 만에 엔비디아의 벽들은 삼성, HBM3 12단 공급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죠. 발열 문제에 못 잡아 번번이 고배를 마셨지만 전면 재설계 전형연 처방 주요했다는 것이죠. 물량 적지만 기술이 입증된 것이다. 엔비디아는 어떤 최고의 기업에 아직 지금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물량 공급됐다면 벤치마킹 효과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년 순부처 HBM4 놓고 벽돌아가 된다. 속도 올려라. 요건 엔비디아 삼성 최첨단 공정으로 스펙 맞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품질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DRAM 재설계로 발열을 잡았다는 것이죠. HBM4 동작 속도 우세하다. 자, 삼성은 이달 엔비디아의 HBM4 요구 성능 맞춘 샘플을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HBM 구매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HBM은 구매 점유율. 여기 이제 신경망, 사람으로 따면 신경망이죠. 이게 사람 내로 따지면 뭡니까? HBM이 시냅스, 뉴런이죠. 뉴런, 시냅스. 여기 시냅스에 가까워요. 뉴런에 가까워. 우리가 이제 뇌는 860억 개의 뉴런과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뉴런의 인간으로 따지면 뉴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구매율이 가장 높죠. 주로 이제 로봇에 사용되기 때문에. HBM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33년까지는 얼마입니까? 억 달러입니다. 1,300억 달러. 맞아요? 맞습니까? 단위가 억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불 투자하겠다. 삼성 인텔에 50억 불 투자하는데 삼성 파운드리 영향이 없을 듯. PC 데이터 센터용 칩 개발, 공동 개발, 센서랑 맞춤형 CPU에 초점했다. 향후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스페셜티의 힘 철강 구도 조정 모범 사례된 동국제강이라고 합니다. 포항 동국제강 형강 공정 가번의 어깨 불황에도 가동률 100%를 육박한다. 20년 전부터 고부가 전환 나서 중국 못 따라올 신제품 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죠. 10년간 최고 향해 질주한 현대N입니다. 현대로펌, 노템, 미의 철도 차량 부품 신공장, 효성중공업, 미의 초고압 전력기기 풀세트 공급했다. 포스토 엔터가 미의 공장 구축 히토류 연구자재 생산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겠습니까? 생산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BGN 마켓 현대차 2030년 미 생산 비중 80% 확대하겠다.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미 생산 비중 40%에서 2배로 80%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 탓 올 영업이익률 8에서 7%, 가격 인상 대신 판매 확대에 올인하겠다. 제네시스 현지 생산 늘리기 하겠다는 것이죠. 호세무누스 아무래도 미국 정책에 따르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요? 현지 생산 원칙 지킬 것, 판매 늘리고 원가 절감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차피 발은 정의선이가 뛰어났고 모든 세금이 이제 문효수에게
넘기겠다는 뜻입니까? 문효수 사장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했다. 관세 비용을 가격에 반영했다가 점유율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효수 사장은 현대차 관세부가 전부터 가격 인상하며 제값 받기 전략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플랫폼 고용화, 생산량 확대, 공장 가동 제고 등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착각하게 플러스하지 않고 자 마티카 바이오 중국 우시를 넘어 글로벌 CDMO 시장 자정 마티카 바이오 CDMO가 뭐죠? 위탁 개발 생산. 구글 크롬 제미나이 붙인다. 구글에서 크롬에 제미나이 붙인다는 거죠. 확 커진 쿠쿠 정체된 쿠첸. 달라진 밥솥 라이벌입니다. 쿠첸과 쿠쿠 확 커진 쿠쿠 다국화로 최대 매출 전망. 밥솥 매길 쿠첸 쌀 소비 주로 고전. 신제품 해외에서 우승을 하겠다. 쿠쿠와 쿠첸. 자, 국내 전기 밥솥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쿠쿠와 쿠첸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다른 가전과 미용기구로 활용, 반경을 넓힌 쿠쿠는 사업 간 시너지로 덩치를 키우는데 밥솥 외길이 걸은 쿠첸은 시장 정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쿠쿠는 피벗을 한 거죠. 자꾸 외길을 걸었다. 쿠첸은 계속해서 밥솥의 길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좀 어떤 면에서 이제 사정인데 사실 우리도 미국 체험 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너무 익숙하죠. 살찌는 것들입니다. 비즈앤 코스메 자 뷰티 시장 SPR 바이오 진출할 것이다. SPR 참 대단하죠. 저는 SPR이 셀트리온과 같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야죠. 주식을.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 뷰티 소울 불꽃 튀는 경쟁은 K뷰티의 원천이다. 1년간 K뷰티 판매량 70%나 증가했습니다. 김병훈 대표 의료기기도 출시 글로벌 1위 항노화 기업이 될 것이다. 항노화가 뭡니까? 노화에 대항하겠다는 것이죠. 노화를 없애겠다. 아마존 K뷰티 메가셀러 육성 독점 신제품 출시를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증가하는 APR이군요. 쓰다 보니까 APR. APR입니다. APR. PR을 잘 안 하고 있어요. PR에서는 A입니다. 그래서 APR. 자, 영어로 쓰면 좀 쉬운데 한국은 APR. 자, 홈플러스가 점포를 폐점했군요. 15개 점포 폐점. 정치권 압박에 매각 전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맥도날드가 우리는 뭡니까? 햄버거 회사 아닙니다. 무슨 회사죠? 부동산 회사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홈플러스도 중요한 부동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건물이 이제 가는 가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TSMC도 그렇죠. TSMC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TSMC 저희는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서비스 회사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홈플러스도 저희는 물건 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 백화점 지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간 부동산 회사입니다. 근데 15개를 팔 계획인 모양입니다. 자,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는 현대와 신세계가 1, 2위를 다닙니다. 현대백화점. 자, 한국 맥주 최대 수출국으로 몽고 8월 말까지 23,362톤 수출했습니다. 전체 맥주량 수출량이 30%가 넘습니다. 한국 편의점 증가로 K 맥주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몽골 맥주 수출량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무시무시한 공포가 코스피 너무 달렸나? 공매도 대기 자금 확 늘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코스피 주가가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5, 6, 7, 8, 9 5개월 좀 됐죠. 2,293에서 3,400까지 상승했습니다. 증가하는 주식 대차 거래 잔액을 보면 대차 거래 잔액이 지금 65조에서 104조까지. 공매도 순보유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순보유액 상위 종목 카카오페이야, 한미반도체, LNF, LG생활용과 이스페다 스페셜 케미컬이 지금 쌓여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에코프로, 인캠, 다나, 재룡전기, VT 이렇게 공매도가 쌓여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까? 이 주주분들 떨고 있습니까? 언제 얘네들이 또 치고 오느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꺾이죠.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 때까지 계속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될지 아주 떨고 있습니다. 너 지금 떨고 있니? 떨고 있니? 어느 시점일까? 자, 요거 이제 중요한 파트니까 별표 3개 치겠습니다. 별표 3개. 요거 이제 이 불안을 증식시키는 거죠. 공매도가 뭐야? 이렇게 공매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차 거래 잔액이 올해 최고치랍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가 공매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슈트 스코어즈 가능성. 대차 거래 잔액이 100조가 넘었다는 거죠.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가 넘었고요. 공매도 6개월 만에 40조가 붙었습니다. 60조에서 40조가 다 붙어가지고 갖고 쌓여.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율 상위권이고 한미반도체 LNF는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었죠.
공매 투자자 쇼트 스코어즈, 쇼트 스코어즈가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죠. 자, 일각에선 낙폭 과대주 노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죠. 유가증권 쇼트 스코어즈, 유가증권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율이 높은 종목은 카카오페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LG생활건, LNF 되겠다. 것이죠. 자, 쇼트 커버링이 뭡니까? 추가 상승 추가 상승 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거죠.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 숏 커버링이 나오죠. 주식을 되갚기 위해 사들이는 거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지수의 대세 상승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지만 상승장이 꺾이지 않을 때 뜻밖의 강한 상승이 나올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이걸 뚫고 계속 상승해버리면 공매도도 세력도 완전히 지금 어느 시점일까? 언제 꺾일까? 여러 개 이제 이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수익이 있지만 그게 상승하지 않고 계속 상승해버린다 그러면은 얘네들 완전 죽는 겁니다. 참 인생은 도박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매크로적인 문제도 있고 세계 동향도 있고 갑자기 뭡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기후변화가 심해졌다든지 뭐 의외의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이제 공매도 세력만 돈을 벌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우상향을 바라지 않죠. 우상향. 우리 인생이 이제 우상향을 바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하향 점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고갈될 것이다.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성장 위주였는데 이거는 우리 시대는 젊은 G세대들은 우하향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50만에 놀고 있는 50만의 젊은들, 내가 직장에 들어가 계속 떨어질 것이야. 그러니 놀자 이런 심리일까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상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많습니다. 네. 자, 조방원 아주 싹 들어요. 조방원 하니까 이방원 조방원. 네, 조방원 이방원 뭡니까? 어떤 새로운 세력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관련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선 산재 대리인 돌입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로자 무료라는 거죠. 근로자 300만 원 이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불이익이 없도록 대리인 선임 산재 신청 심사 단계 지원하겠다. 노사 사업계 강력화한다. 산재 서비스질 농사업계에서는 우리가 아니죠. 왜 우리 바꿔서 불만이죠.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어렵게 농사 자격까지 취득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선 산재 대리인을 도입한다면 이건 뭐냐?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무료. 나의 밥그릇을 건드려. 그럽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근로자 출신,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이 부동산은 아직도 못 잡고 있죠. 하지만은 산재는 줄이겠다. 줄일 수는 있는 거죠. 정책에 따라서 산재는 줄이겠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산재 비율을 줄이겠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계속 쏟아내고 있죠. 이걸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보다 복지와 안전 그런 차원을 이쪽 전반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산업재해만큼 줄이겠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좀 산재 쪽에 줄이는데 각별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인도를 정복한 건 영국이 한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책이군요. 이거 관심을 보겠습니다. 동인도 회사. 제국이 된 기업. 자, 이거 볼까요? 중요한 게 9월 흔한 남매 2.0입니까? 후기에 대해서 문영배가 위로는 솟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서툴게 하더라도 위로하는 것이 좋다. 건강해지고 우리는 다르게 팝니다. 빅픽처. 홍순철이죠. 홍순철의 카블 최고의 호텔. 영국 아마존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렛댐 이름 렛댐 돈의 심리학 그다음에 그린 예산 가이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트레이딩 게임 미움을 받을 용기 CEO의 일기 모든 사람이 하는 말 동의 관원책 카불 최고의 호텔 전쟁과 혼란 속에 카불 최고의 호텔에서 전쟁과 혼란 속에 꺼지지 않는 불빛 언덕 위에 호텔에 담긴 한 나라의 기억 투숙객과 직원들의 삶을 엮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 보겠습니다. 그다음 책에 보시면 나의 마지막 남은 수의 건축가 소주자죠. 그렇죠. 미탕이 준 나의 건축 보검실에서 건져 올린 인간의 존엄 법약이 나는 삶과 죽음의 기록들입니다. 자, 수학을 못한다는 착각 세뇌되지는 뭐죠. 어쩌면 당신은 수학을 잘할지도 모른다. 나는 죽을 때까지 기자다. 김용발이 있었습니다. 용발이 니체의 사악한 말
플레인 워터, AI 역사, 토비 월시거든요. 삶에는 때로 공허할 필요가 있다. 공허에 대해서 토머스 모어가 있었습니다. 삶에는 때로 공허가 필요하다. 멍때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건축회와 설치 미서 허물어진 분야의 경우 치료 어려운 하지 정맥류 복합 증상. 당연히 이번에 원스톱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백내장, 일상시장 수술 고려. 있다면 없다면 노령기 최종 변화 치매 위험 피운다. 자, 체중 변화가 큰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빠른다. 1년 새 체중 변화 오피아노 위험, 무리한 감량 말고 비행력 식사. 자, 이동동 보고 마무리하도록. 기업의 생존 조건에 대한 비시장 전략. 마콜 콘서트 그룹 대표랍니다. 기업 신뢰 자본 쌓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전담 기구들과 핵심 성과해야 된다. AI가 지원이 된 시대. 맨더빌 스미스 돈 불교 생산성 노력. 개량되지 않는 성장에 대해서 참 말도 잘해 보면. IMF 총대만은 이창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동동이군요. 트럼프 GPT에 대비하라. 트럼프 GPT 메뉴 새 얼굴의 트럼프. 빅테크 최고 경영자 CEO와 유럽 지도자들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놓고 하고하는 사람들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 아부에와 전쟁을 없는다. 최근 배가 많잖아요. 팅쿡 F CEO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말에 팅쿡 F CEO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감사한다. 8번 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즉석에서 6천억 규모의 투자 얘기를 시작했다. 2분 안에 땡큐, very thank you, appreciate, thank you 뭐 이렇게 했겠죠. 내가 말한 인간 버전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트럼프 GPT도 세 가지 모드로 작동한다. 트롤링, 트롤링, 상대를 도발해 약 올리는 트럼프, 거래적인 트럼프, 변혁적인 트럼프. 이 중 혁신적인 트럼프는 실리콘밸리의 AI 꿈이자 달성하기 힘든 범용 인공지능 AGT에 가깝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등장을 강조. 특별한 생과 사를 기억하는 법. 바이오 헬스부 차장님, 병원에서 시작한 신생아 축하 방송. 삭막한 의료 현장의 희망 선물이다. 장기 기증자를 위한 링크를 통해 숭고한 내사자 마지막 길 비행하기도. 출생, 장기 기증 모두 줄어든 한국이랍니다. 상과 지원, 추모, 숲 조성 등 절실하다. 국장 복귀는 진행순이라는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장 탈출은 진행순으로 갔는데 네이셔링. 시장 신뢰는 제도가 뒷받침해야 되고 배당 소득 최고세율 낮춰 배당 소득 최고세율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좀 내려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편리가 됐군요. 효녀가 아니라서 빛나는 심청이 솟아. 효녀가 아니라서. 고전 뜰개고 주차장 부호가 가는 한국판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절되지 않는 태양광 비리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화석 연료와 원전보다 재생을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이 선행된다. 비리 근절을 위해 태양광 관련된 제도, 시장 감독 제재 근본적으로 계속 비리가 있다는 거죠. 삐리삐리삐리 태양광. 자, 그래서 사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서 이것만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바쁘시면. 모든 신규 입법된 경쟁력 영향평가 이유조차 변하고 있다. 모든 신규 입법된 경쟁력 평가. 두 번째, 대기업도 사업 재편 자금 지원하겠다. 모처럼 반갑습니다. 대기업도 사업 재편 자금 지원. 3번, AI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장 사퇴 공세. 이건 아직 모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시큰 경제였습니다. 자, 토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